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하마스와 무기 밀매 외화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면서 정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 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증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는 북한 땅굴 기술을 하마스에 전수됐다면서 차량 이동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집트와 이란을 통해 북한 무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미수출 역사는 깁니다. 이란과 이라크 간의 8년 전쟁을 틈타서 미사일 판매로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 본격화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수출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 7월 북미 미사일 협상 때 수출 중단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를 달라고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미 정부 당국은 연간 2억 내지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리아 반 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위기나 새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윌슨 센터에서 중동 프로그램 석좌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은 오랫동안 중동의 급진 세력의 무기와 기술 지식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돈을 벌고 국제 질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 무기 판매와 납품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무기가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을 판매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고 이란과 시리아의 무장단체와 반군 등의 무기를 제공한 사실이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여러 차례 명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무기를 제공하면서 영내 갈등을 부추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지난 2014년 폭로된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 계약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상 전용 대전차 시스템을 하마스에 판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수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4단 작전을 통해 확보한 선박에 실제 북한산 무기가 실린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무기가 이란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땅굴을 뒤지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하마스가 F-7 로켓 외에도 북한의 로켓 유도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여러 로켓 시스템이 하마스에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 블로거인 워누아르는 얼마 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대원들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F-7 로켓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제 F-7 로켓은 85mm 로켓 추진 방식의 유탄 발사기로 그동안 중동 지역에 다량 판매되었다고 했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 부속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입대 교수는 F-7 로켓 외에도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대전차 시스템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집트 당국은 북한 선박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리탄을 발견해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는데 당시 이들 수리탄은 2.3톤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 숨겨져 있었으며 북한 선원들의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면서 당시 북한이 공급을 시도한 무기가 기관총용 108mm 탄약 2,000개와 초총용 53mm 탄약 1,000개 등 총 24개 종이나 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서에 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구소련제 스카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KN 시리즈 미사일을 개발했고 역시 구소련제 카츄샤 로켓의 개량형을 보유하는 등 러시아 로켓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무기 직접 거래도 우려스럽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 정보 등의 교환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군사 전문가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국경에는 수많은 지하 터널이 있고 하마스가 그 터널을 통해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면서 이집트 군부가 같은 스니파 무슬림이고 아랍인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래가 다수 섞여 있는 가자지구 토양 특성상 대규모의 터널은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 무기는 대부분 완제품 형태가 아닌 부품을 들여오고 추후 조립하는 형태로 밀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외부 무기 밀반입을 위한 하마스의 터널 구축에 북한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외화 공급원인 중동 무기 수출을 차단해야 하고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핵물질 밀반입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